전남 동부권에서는 오늘도 어제 이후 이틀간 10,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한 번 감염된 뒤 재확진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소수 정당 후보들은 거대 양당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만큼은 대선과는 다를 거라며 지지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철새에 돌에 지은 고흥 해창만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세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흥군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순천과 광양, 남악 등 4개의 신도시의 학교를 잇따라 신설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14개 학교를 새로 짓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선 어제에 이어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473명, 순천에서 3,035명, 광양 996명, 고흥에서 378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2,100명, 순천에서 1,750명, 광양에서 830명, 고흥에서 38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의 유행 정점 기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질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요즘 슈퍼 항체라는 말 많이들 쓰시죠. 코로나에 한 번 걸리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을 거란 믿음에서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 재감염 판정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완치자라고 해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확진됐다 최근 격리를 끝낸 학생들이 대면 강의를 듣기 위해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만큼 다시 걸릴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주 됐습니다. 한번 걸리면 그래도 면역력도 생기고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쏟아지고 있지만 거리는 다소 긴장감이 완화된 분위기입니다. 확진 이후 이른바 슈퍼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난 이미 걸렸는데 이러면서 어차피 걸릴 거 좀 빨리 걸렸으니까 좀 다행이지 않나. 하지만 슈퍼 항체를 믿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격리 기간이 지나고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 석 달이 지난 뒤에 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코로나에 재확진된 사람은 142명. 이 가운데 호남권에서는 7명의 재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아마 케이스들이 단간이 있을 것 같아요. 늦었다가 해제가 됐는데 내가 또 뭐 누구를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경우.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는 재확진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월평균 재확진자는 26명이었는데 올해는 43명으로 6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라면 재감염이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감염되면 몸 안에 슈퍼 항체가 생겨 재감염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안심하긴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달 초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들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남에서 모두 5명의 광역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의 제1야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보람이 도의원이 영암 군수 선거에, 여인두 도당 사무처장이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정의당은 다음 달 공식 후보 접수를 진행한 뒤 당원 투표를 거쳐 지방선거 출마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남 지역 지지율은 1%대에 그쳤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도 비례 1번도 여성 장애인 후보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 부분에 치중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명의 기초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소수 정당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나설 인사들을 지난해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출마자는 민점기 도지사 후보를 포함해 모두 23명. 시장이나 군수 후보는 내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광역 기초의원 배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구례와 보성 등에서 농민 활동을 이어온 5명의 인사가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고 이들 모두가 의회에 입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목표입니다. 농민수당을 월 50만 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잡았고 여수, 순천, 광양 쪽을 중심으로 또 영암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없는 행정을 강화하는 것에 한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내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유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구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여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율촌 신도시 건설과 전라선 SRT 운행 등을 통해 여수를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문화예술 관광특구 조성과 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해 여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이 공식적으로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참신하고 실력 있는 행정가가 시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풍부한 인맥을 갖춘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관광과 스포츠, 마이스 등 3대 먹거리 산업 육성과 아파트 난개발 중단, 청년 행복주택 확대, 투명한 인사 시스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시민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의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경영상 상당히 우려된다가 56.1%, 다소 우려된다가 36.1% 등이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나 책임자 없이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인건비 상승과 공사비 하락,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인력 관리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 사업장 축소나 종료, 고용 인력 감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고흥 해창만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의 분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흥군도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는 전남 고흥군 해창만 일대. 배를 타고 다녀보니 곳곳에 숭어 등 죽은 물고기들이 눈에 띕니다. 갈대숲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갈대를 뒤집자 하얗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해창만 인근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갑자기 물고기가 폐사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수와 종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발견할 때가 3월 3일, 2주, 3주 차를 지나오면서 베스, 또 블루길, 또 잉어, 붕어, 전 어종이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에 붙은 조류 분변을 세척하면서 물이 오염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창만이 철새 도래지인 탓에 분변이 패널을 뒤덮을 정도로 많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세척 작업은 물고기가 폐사하기 직전인 지난 2월 처음 이뤄졌습니다.
이 새똥 문제가 크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 이후 세척을 급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 세척을 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나 태양광 사업자는 농지에서 흘러나온 잔류 농약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듈 세척이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경 영향 평가서에 담았습니다. 세척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업자의 주장에 대해 지난 60여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적은 없었다고 반발하면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태양광 설치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은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물고기 사체의 독극물 검사와 시료 수질 분석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았는데요. 포근해지기는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찬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5에서 15도, 순천 3에서 18도, 광양 4에서 18도, 고흥 1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3에서 17도, 목포는 4에서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광양과 순천, 무안, 남악 등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학교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전남 4개 신도시에 오는 2026년까지 14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남악 신도시의 고등학생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 대신 버스를 30여 분 타고 무안읍 소재의 학교로 향합니다. 확실히 친구 중에는 통학거리가 멀으니까 불편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악 오룡지군의 고등학생은 1,600여 명. 유일하게 한 곳 있는 고등학교는 수년째 정원 초과 상태입니다. 기숙사 운영을 줄이는 대신 학생 사용 공간을 늘리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교실이 아무래도 좀 좁아서 협소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막 책상이 25개씩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막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악 오룡지구를 비롯해 광양과 순천, 나주 등 도내 4개 신도시에 2026년까지 14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해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악 오룡지구에 추진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남이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는 데다 전체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어 교육부 심사 통과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 11월 중투에 제출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내년 4월 중투 통과를 목표로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규칙상 고등학교 신설 조건은 공동주택 6,000세대 동시 분양 등으로 지역 중소도시에서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그래서 전남도의회도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2개 기업과 3,10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전남도, 휴캠스, 퓨리오젠, 산업단지공단 등이 대표자 서명으로 서면 체결했으며 휴캠스는 2,500억 원, 퓨리오젠은 600억 원을 각각 투자해 오는 2023년과 2022년까지 여수 국가산단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들 투자 기업이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바이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급증으로 장내 지연 사태가 이어지자 전라남도가 여수와 광양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화장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여수와 광양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의 이용 대상을 도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화장로를 가동해 하루 평균 79건이었던 수용 능력을 89건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경우 화장 절차가 지연돼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난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진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자율학습 지도를 하던 중 윤석열이 경찰을 동원하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함께 제출된 음성 파일 등을 토대로 교사의 발언이 기본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여순 사건 유적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6개 시군에 있는 여순 사건 역사 유적지 42곳을 대상으로 정확한 명칭과 보존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국도비 3억 4천만 원을 들여 안내판 설치와 시설물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하고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환경 친화형 축산 육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녹색 축산 융성기금 융자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253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합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은 친환경 축산 실천 농가와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에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 축산 육성기금은 전라남도와 시군이 지난 2009년부터 조성했으며 지금까지 505농가에 1,332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